네, 사회만화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14년도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우리가 2011, 12, 13, 15 이렇게 벌써 4문제나 풀고 오늘 이제 5번째 벌써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개념을 이용하고 같은 힌트, 같은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게 사실은 막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어떤 수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어떤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정보를 얻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하고 괴롭더라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2014년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뭐 상중하층으로 구분을 한다, 뭐 이렇게 힌트, 뭐 이거 당연한 힌트인 것 같고요. 나부터 일단 보실까요? 나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면 자녀 세대 계층 중에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쉽게 보면 우리 2012년에 봤던 이 힌트 있죠? 다른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 2012년 문제에서 여기는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돼 가지고 사회 이동을 하게 된 계층의 퍼센테이지를 기록한 거라고 한다면 2014년 문제에서는 일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녀 세대 중에 상층의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중에 30%는 부모 세대를 그대로 대물림 받은 애들이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상승 이동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 의미겠죠. 하층도 80%는 부모 계층을 따라서 그대로 대물림이 된 친구들이고, 나머지 20%의 친구들은 위에서 내려온 하강 이동을 통해서 하층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또 새롭게 나와 있는 어떤, 그 당시에 또 보고 와 이거 뭐야 하고 또 깜짝 놀랐을 만한 그런 표인데, 사실은 이게 또 보면 별것도 아닌 게, 가를 한번 여기다가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써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중층분의 상층 분수로 돼 있어요. 중층분의 상층 비율, 얘는 하층분의 중층 비율.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모 세대를 먼저 해본다고 했을 때 중층분의 상층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 중, 하 비율을 보니까 중층분의 상층의 비율이 3대 1이에요. 3분의 1 맞죠? 부모가 상층 1일 때 중층이 3이다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하층분의 중층 비율을 보니까 2분의 1이네요. 옆에다가 쓴다 그러면 하층이 2명일 때 중층은 1명이다, 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종합해서 이제 쓰면 되지.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이 비율대로 계층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층이 1일 때 중층이 3이라고 한다면 하층은 중층의 2배니까 6. 이거 괜찮아요? 상층 대 중층이 1대 3이니까 1대 3, 중층 대 하층이 1대 2니까 3대 6,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우리가 100으로 맞춰가지고 계층 구조를 구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뒤에다 공을 하나씩 붙여버리면 10, 30, 60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피라미드형 구조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자녀 계층도 한번 봐볼게요. 자녀 계층도 한번 보면, 자녀 계층 여기 표를 한번 봐보시면 자녀 세대는 중층분의 상층이 5분의 2네요. 5분의 2. 그러면 상층, 상중하를 또 써야 되겠구나. 상중하. 상층이 2일 때 중층이 5고,
밑에 비율 보니까 하층분의 중층이 하층이 3일 때 중층이 5래요. 하층이 3일 때 중층이 5. 와, 이건 그냥 숫자를 맞춰줬네, 친절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쓴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3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곧바로 2대 5대 3 맞죠? 또 친절하게 더하면 10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또 우리에게 익숙한 100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 0을 붙여줬더니 20, 50, 3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계층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 유형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 보면 되는데, 나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힌트를 알아내야 되는데, 일치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30%, 40%, 80%.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더 우리가 보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30, 60 이런 부모 계층이 어떻게 자녀 세대로 오면서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20, 50, 30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상층의 자녀 세대, 이 상층에 있는 20%의 친구들 중에 30%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일치하는 친구들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20명의 다시 이 20%의 30%, 그러니까 6명이죠? 6%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모 세대에서 그대로 온 친구들이 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14명은 밑에서 올라갔다는 뜻이지. 그쵸? 그 다음에 중층의 50%의 친구들 중에 40%는 부모 중층에서 그대로 대물림 받았다고. 이렇게 50%의 40% 친구들이니까 몇 명입니까? 20명. 20명은 그대로 대물림 받았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10명 친구들은 위로 갔거나 아래로 갔겠네요. 마지막으로 하층에 있는 30%의 친구들 중에 80%, 이 중에 80%는 대물림 받았대. 38에 24. 맞아요? 24명은 그대로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대물림 받았고, 따라서 나머지 몇 명, 36명은 위로 올라갔거나 했다는 얘기겠네요. 나머지 24명이 다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해 가시죠? 만약에 다른 정보가 더 있었다면 우리는 뭐까지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 24명이 왔으니까 여기에 30명이 됐다는 얘기는 6명이 어디선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뭐 어디서 내려왔는가를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도 30명 중에서 20명이 여기로 갔는데 30명이 B잖아. 30명이 여기서 내려왔는지 여기서 내려왔는지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5년도 문제는 풀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없어요. 이게 다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회 이동한 사람들. 그러면 사회 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계층 구조가 왔다 갔다 수직 이동, 하강 이동을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을 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시면 대물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6, 20, 24예요. 이거 3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0이 나오죠. 이 50%의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냐? 대물림된 사람들이다. 세습한 사람들이다. 부모의 지위를 세습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50%는 뭐 했다? 이동한 사람들이다.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기억은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나타낼 때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입니다. 이거 대비 이거의 비율, 이거 대비 이거의 비율이라고 하면은 얘를 분모, 얘를 분자. 다시 얘를 분모, 얘를 분자.
이 비율이란 말이 나오면 이해가세요? 상층부터 해보면 상층은 부모 세대 계층 10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 10. 그래서 10명 중에 대물림 비율 어디 나와 있습니까? 6명. 6명. 이게 대물림 비율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중층 같은 경우는 어디 보시면 돼요? 30명 중에 20명.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워버리고 하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60명 중에 24명이 대물림 됐네요. 그러면 60분의 24 이렇게. 이 중에서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층에서 가장 낮다 그랬는데 보니까 얘 다 절반이 넘어. 얘가 제일 낮네 진짜. 맞죠? 맞았어. 비율이 가장 낮네요. 니은도 맞았네요. 찾는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며 개방적이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계층 구조를 우리는 이미 구해놨는데 자녀 세대가 더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다. 자녀 세대가 더 안정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보냐? 중산층. 중층의 비율이 누가 더 큰가를 찾으면 되는데 자녀 세대 중층의 비율이 훨씬 더 크죠. 훨씬 안정적이야. 맞았다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싶은데 조심하셔야 될 게 선생님이 ABCD 반 중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했던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나눴을 때는 비율에 따라 어떤 계층 구조를 나눌 때는 다이아몬드냐 피라미드냐 뭐 모래시계냐 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 중층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개방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개방적. 우리 개방적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겁니까?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작다. 이때 크면은 개방적인 사회고 계층 구조고 작으면 폐쇄적인 계층 구조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임수가 2014년에 처음 나왔어요. 안정적이면 개방적이다. 오케이. 다이아몬드 중층 비율 많지. 오케이. 좋아. 이거 졸라 안정적이야. 이거 피라미드 이거 안 돼. 중층이 너무 적어. 안정적이고 개방적, 폐쇄적? 뭔가 이 사회는 더 좋은 사회 같은데? 개방적이고 사회 이동도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혼자 생각으로 해가지고 맞다 해서 디귿을 맞았다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계층 구성원의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10, 30, 60, 20, 50, 30이라고 중층이 가장 많다는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회가 이 사회보다 사회 이동 가능성이 크냐 작냐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써놨습니다. 자, 리을 마지막 리을 보시면 세대가 상승 이동한 사람, 하강 이동한 사람 누가 더 많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2012년 문제에서도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 따라와 보세요. 상층의 부모 계층 10명이라고 우리 그냥 명으로 합시다. 이 10명 중에 6명은 그대로 대물림 됐다고 나왔죠? 그럼 상층에서 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4명 남았어요. 이 4명은 무조건 하강 이동했을 거예요. 중층으로 갔을 수도 있고 하층으로 갔을 수도 있고 2명씩 나눠서 갈 수도 있고 1명 가고 3명 갔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확실한 건 이 4명은 하강 이동했다는 거 맞죠? 그래서 하강 이동이 확실한 친구들은 4명이라고 일단 확실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확실한 것만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상승 이동 마찬가지로 하층 부모들이 있는데 이 중에 24명이 하층으로 그대로 대물림 됐기 때문에 나머지 36명은 상층으로 갔든 중층으로 갔든 무조건 뭐였습니까?
상승 이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이죠. 20명은 분명히 대물림 받아서 중층으로 그대로 갔는데 남은 사람들 몇 명, 10명이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이 나와 있는 정보로는 정확히 찾기가 힘들어요. 맞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10명,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치만 이거를 만약에 10명이 어디로 갔는가를 찾아라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돼요. 못 풉니다. 근데 다행히 하강이동하고 상승이동 중에 누가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정하면 되지. 이 10명 다 하강이동 했다고 쳐버리자고. 그래도 상승이동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 10명이 전부 다 하강이동을 해서 여기서 10명이 다 내려가고 여기서 4명이 다 내려가고 해서 14명이 내려갔다 치더라도 상승 이동은 이미 36명으로 이 둘 합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훨씬 많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 살펴보면요, 기업, 기은 두 개 같네요. 1번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문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문제 풀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